간 건강이 위험해지는 순간? 저는 술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피로하다, 그리고 건강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술 정도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 음식들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다 먹지 말라는 거 그러게 아니죠? 가다가 또 살살 뱃살하고도 살찌는 거 나왔어요. 또. 저건 이제 술이고, 그죠? 네. 저 위치가 저긴가 보다. 저는 옆구리 근데 같은데. 지금 영상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네. 하나같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 챙길 때, 특히 간 건강 챙길 때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는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는요, 이 영양소들이 결국에는 대사가 되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간에서 다 써버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피로하고 지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이제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제한된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SOS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 건강 비상 바로 첫 번째는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살 뺄 때도 줄이라고 그러고 뭐 당뇨 관련해서도 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 맞아. 이 탄수화물이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간이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남은 이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 포도당, 이 당분이 섭취해서 남게 되면 이 남는 사실 당들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간 내 유리지방산의 유입이 증가되고 이런 지방들이 점점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사실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이 지방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삼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가 있는데요. 9만 명을 대상으로 이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매일 최소 한 잔 이내 이 설탕이 함유된 이 음료를 섭취한 사람과 이 한 달에 사실은 3회 미만으로 그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간암 발병 위험이 이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이 78%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단당류죠. 이제 포도당, 설탕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감자튀김 맛있죠. 뭐 피자나 햄버거 이런 음식도 직접적으로 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포화 지방들이 간에 침착이 쉽게 될 수 있고 간 기능을 해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간에 생긴 지방이 단순히 지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간염, 간의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 간염은요. 간 이식, 간 기능 저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간 경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을 지칭하는 말 중에 이 침묵의 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프기 전에 전혀 예후가 없다, 전조 증상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간은요, 사실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 뿐만이 아니라 뭐 호르몬이라든지 약물 등도 대사하고 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을 생성해서 배출하는 작용도 간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간에서는 인체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장기로 보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한마디로 인체의 중요한 화학 공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질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잉여 포도당이라든지 철분, 그리고 비타민 등을 저장해 놨다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막을 만들 때 주요한 구성 성분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응고인자들, 그리고 만약에
수치가 감소되면은 부종이 생기는 것과 관련 있는 이제 알부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해독 작용이라든지 호르몬 조절 작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의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야, 아니 하는 일 진짜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간이 굉장히 큰 우리 몸속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손상 당하면 치명적이겠죠. 네, 간이 이제 요쯤인데 그 크기나 무게가 과연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간이 뭐 요쯤 있으면 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기들도 있는 거니까 커봐야 뭐 한 10에서 15cm 그리고 요 정도. 크기가 뭐 가장 크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600g. 아니요. 아유, 그래도 모르겠네. 1-2kg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그래요? 맞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른쪽 이게 하복부에 이렇게 상복부에 이렇게 네. 있습니다.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간을 좀 보면요, 이게 길이가 25cm 정도인데 와. 25cm. 실제로 보면 입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오. 무게가 1.5kg. 그러니까 중하구나. 체중 대비 뭐 1.2에서 한 1.8. 이식할 때 이제 간 이식할 때 이게 한 자기 절반쯤 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페트병 3개 정도 되는데 실제 몸에 들어있는 부피를 놓고 보면 제법 커서 그 의대생들 이렇게 저 수술할 때 실습 나오면 간 보고 학생들도 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간이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큰 장기가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좀 아프면 아프다고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강이 이 70%가 손상될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아마 병이 좀 많이 진행되어서 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간질환이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사망 원인 중 간 질환이 8위라는 거는 이제 사망 위험이 높다 이건데 네. 그래도 1위로 아니고 8위니까 좀 덜 조심해도 돼. 방송하면서 이런 게 무섭습니다. 한이라고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안심해서 될 게 아니고요. 간질환이 이제 전체 연령을 놓고 보면 사망 원인 8위이긴 하지만 연령대별로 이게 좀 잘라서 봤을 때 30에서 50대에게 있어서는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은 사망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본격적인 노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질환이 노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큰 원인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지방간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간이라고 하면 간에 지방이 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음주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방간의 정의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끼어있는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에서 지방이 한 5에서 10% 이상 쌓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방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술을 뭐 전혀 안 마시거나 포금을 하지 않으면 간과 관련된 질환, 특히 이런 지방간 위험은 없을 것이다. 지방간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음주뿐만이 아니라 뭐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도 당연히 생기실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알코올과 상관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애쉬라고 하죠. 이런 지방간 종류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지방간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약 3배가량 더 많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철저한 간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에이 뭐 그냥 살 좀 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간,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환자분들 생기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미끄럼틀 위에 있는 야.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간은 필연적으로 회복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비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알코올성 간염은요, 지방 간염은 진행성 간질환, 그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간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간경화는 간암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흘러가는 흐름같이 해석을 해야 돼서 이 지방간의 경우에 괜찮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을 때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진단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요즘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통계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2021년 한 해에 40만 5천여 명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43%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17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소거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대표적인 비만, 제2형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과 같은 이 대사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한 국제 학술지에서 대사 이상 관련된 지방간이 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이 심부전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걸릴 위험이 또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간은 간암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방치하기가 쉽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간 단계일 때는요, 간 건강 관리를 특히나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방간일 때는 간 건강을 열심히 관리를 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또 간암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 건강을 챙기고 조심을 하셔야 될 텐데요. 또한 간 건강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장기들, 예를 들면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지방간은요, 우리 생명 활동에서 아주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방치를 했을 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될 위험은요, 무려 4에서 8배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간 건강 비상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